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 연차 휴가의 소멸과 그 소멸 이후 발생하는 연차 휴가 수당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과정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일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연차 휴가의 소멸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차 휴가의 소멸은 법률상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의 행사 시기와 소멸시효라는 주제로 논의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근로자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연차 휴가의 각 성립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확인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그렇지만 연차 휴가 발생 후에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연차휴가 제도는 유급휴가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본래 연차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를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기관의 도가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당연히 소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와 관련한 금전 문제를 정리해보면 우선 연차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유급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연차 휴가 수당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연차 휴가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 연차휴가 근로수당이라고 하며 앞에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과 합쳐서 연차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판례를 보시면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시효는 3년으로 이어되며 시효의 기산점은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연차 수당에 대한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자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부 신문 기사에 의하면 입사한 지 6년차 되는 직장인이 이직을 결심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 수당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매월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어느 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그 달의 월급이 전액 지급되었다면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은 월급과 함께 지급된 것이어서 별도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요. 다만 퇴직 등의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이직을 결심한 직장인은 바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3년이죠. 이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근로기준 법령에서 정한 1년의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는 조치를 사용자가 취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촉진 조치를 취하면 사용자의 휴가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와 규칙 사유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만일 사용자와 규칙 사유로 인해 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다시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함으로써 면책되고 휴가 청구권과 연차 휴가 근로수당 지급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개정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너무 촉박하게 자녀 휴가 일수 등을 통보하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변경된 것인데요. 종전 통보 기준일이 3개월 전이었던 것을 6개월 전으로 앞당겨서 사용자는 물론이고 근로자도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한 여유를 갖게 되어 실질적으로 연차 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의할 것은 바로 연차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또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사용자가 휴가 촉진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수령한 결과가 되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의무사항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용자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해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또 사용자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또는 근로 형태를 감안하여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에게만 휴가 촉진 조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도의 취지상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 내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종이나 근로 형태에 따른 특수성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촉진 조치의 적용 제외를 인정하되 다만 그에 따른 보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헌법과 법령에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 법령에서도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촉진 조치의 수단과 관련하여 촉진 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내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아시다시피 서면으로 하도록 한 이유는 조치가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막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이메일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통보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연차 휴가의 성질이 유급휴가라는 본질에서 유래하는 수당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은 금전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후일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연차 휴가를 실제로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